네. 아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추운데 빨리 들어오세요. 네네. 네. 들어오시죠. 이거 돌리는 게 중요해요. 정말 진짜 스윗한 사람이야. 굉장하죠. 이게 뭘까요? 심지어는 얘도 보면 살짝 다르죠? 똑같냐? 어떤 특정한 취향으로 만들어낸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이런 공간을 갖게 돼서 참 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구석구석 여러분들 이 공간은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공간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와보고 싶어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일일이 다 모실 수 없어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또 화면상으로라도 여러분께 잘 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아키아 1층인데요. 건물 전체가 이제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비교적 이제 작은 공간인데 층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좀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려고 했고요. 1층 자체는 워낙 들어오는 또 입구가 좁기도 하고 차 세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워낙 공간이 좁아서 약간 쇼룸처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일종의 개인 박물관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그런 전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파이아키아라는 공간이 파이라는 그 수학 기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봐서 파이에 관한 포스터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사실은 이 전체 모든 이제 수집품 중에서 가장 제가 소중한 게 사실 요 세 개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비틀스가 1965년도에 처음 스타디움 공연했을 때 티켓에다가 4명이 사인한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대략 한 120, 30명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모두 다 이 샴페인병에 사인을 한 귀한 수집품이죠. 들어오는 것이 수학기호 파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학기호들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은유적인 이미지 같은 것을 이 건물의 이 구조 속에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제로거든요. 숫자 0이라서 그 다음 또 0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로 스피릿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의 공간을 약간 천사상이 있는 특별한 책장으로 만들었죠.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진 찍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포토전 역할을 하는 곳이 전체 한 3군데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보통 여기죠. 평소에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냥 약간 좁아서 조금 조심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찍어드릴게요. 여기. 그러실래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한번 제가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거울 어차피 이 안에는 책이 현재로서 3만 권, 최종적으로는 5만 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어차피 책장이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개는 좀 특수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였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천사 날개 모양으로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뒷짐을 지면 천사처럼 나오죠. 밑에서 찍으면 다리도 길게 나와서 이쪽 그 천사상에는 이제 선에 관한 책들을 제가 꽂았고요. 이쪽 그 날개에는 악에 관한 책들을 꽂았는데 악에 관한 책이 선에 관한 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악에 관심이 많은 건가? 내 속이 좀 컴컴한 건가? 이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헤일로가 있잖아요. 심지어 보시면 여기 끈이 담겨서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키가 뭐 150이든 190이든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상을 여기서 보통 많이들 찍으시죠. 네. 혹시 저희도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얼마든지. 사실은 여기 그동안 찍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올려도 되느냐 본인의 SNS에 그동안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올린 다음에 올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시죠. 찍겠습니다. 이거 돌리는 게 중요해요. 키가 크게 나오잖아요. 다리를 너무 쩍 버리네. 찍습니다. 하나, 둘. 좋은데 사진? 하나, 둘. 네, 이제 1층 뭐 다 보셨고요. 2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특이하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건 요거 하나 정도만 설명. 네, 멋있죠? 미놀타 카메라를 분해해서 만든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작품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쪽에 계산 참에는 일부러 제가 이제 LP들, LP 자체로는 1, 2천 장이 있는 것 같고요. CD로는 한 12,000장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특히 이쪽 라인으로는 LP를 위한 그런 소위 이 대를 만든 겁니다. 전시 공간을 만들었고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아래층이 제가 더 자랑스러운 쪽을 아래층에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네, 이쪽 벽면은 벽면이 워낙 이제 얇은 포스터를 붙이는 거니까요, 사실상. 보시면, 물론 사인이 되어 있는 포스터이들이기도 하지만, 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 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굉장히 관객으로서
저를 사로잡았던 포스터들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직접 사인을 받은 거고,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이동진 상이라고 저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그 실제로 EBS에 출연을 해서 캐스터웨이를 찍었던 그 무인도에 한 1박 2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제 손도장 찍은 거예요. 피지에는 윌슨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에 있는 그 수도의 수반가요? 거기에 있는 상점에 가서 저는 푸마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푸마를 사고, 이게 포스터 컬러거든요. 피가 아니고. 그래서 포스터 컬러를 제 손땅을 찍어서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 그림 그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그거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네, 이거는 진짜 윌슨이죠. 물론 영화에 나온 그 윌슨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 윌슨이고요. 보시면 여기 네, 윌슨 그 어떻게 보면 굿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인본이 있어요. 그건 4층에 또 따로. 네, 이거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유리관 안속에 있습니다. 어쨌건 모두 3개의 윌슨 혹은 푸마까지 이렇게 이 공간 속에 있네요. 네, 이걸 만들었을 때 저도 이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EBS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근데 푸마인데 윌슨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푸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섬 이름이, 그 무인도 섬 이름이 모누리키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모누를 떼고 리키라고 제가 불렀어요. 리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오랜만이네, 리키. 자,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그래도 좀 익숙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촬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DVD는 전부 다 2층에다 꽂았어요. 그래서 이 앞쪽과 뒤쪽을 위를 따라서 되어 있고요. 이 3단장이 앞뒤로 좀 빽빽하게 꽂혀 있어서 대략 한 4, 5천 장 정도의 DVD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방 공간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출근하면서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가 혼자 먹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먹을 때는 뭘 해요? 항상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여러분들처럼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밖에서 먹을 때는 무조건 스마트폰이죠. 그거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익명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보는 척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뭘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저는 다른 방송을 안 보고 제 방송을 보면 미쳤나봐. 네, 그래서 야, 이걸 이렇게 편집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아니, 이 자막 틀렸네. 오, 이 자막 너무 적절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떡볶이 먹은 네. 그 그룹이 몇 그룹이나 되나요? 여기가 지금 파야키아 이 두 번째 지금 여기를 마련한 게 작년 6월이거든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는데 모두 한 5팀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은 다 떡볶이 훌륭하지 않았나요? 훌륭했습니다. 네. 최고의 떡볶이였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난 진짜 떡볶이는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정말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떡볶이를 먹어보고 나서 별거 아니네 싶으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면 너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너 입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네. 떡볶이만큼은 제가 네. 제로로 들어가는 혹은 파이에 관한 형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책장을 좀 재밌게 꾸몄습니다. 여기 무한대 표시거든요. 1층에 제로로 들어가서 사실은 5층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럴 경우에는 2층이 마지막이라서 무한대로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책장을 짰어요. 그리고 보시면 약간 이 시계가 약간 눈알 같잖아요. 눈동자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더 사서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 이미지도 좋다고 해서 이대로 뒀죠. 여기 정 가운데 이 무한대가 교차되는 지점에는 말 그대로 무한대나 제로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나 수학에 관한 책들이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별입니다. 여기 작가들은 이제 다 소설 쓰는 픽션 작가가 아니고 이제 넌픽션 작가 중에 좋아하는,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쓴 책들입니다. 모두 여태까지 15권인데 보시면 여기까지 실물책이고 여긴 책이 아닌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의 B컷 표지 후보입니다. 재밌잖아요. 이 책이 최종적으로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심지어는 얘도 보면 살짝 다르죠? 똑같냐? 네. 심지어는 똑같죠? 다시 할게요. 이게 뭐야? 네. 그런 버전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이게 또 너무 아깝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꼭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쨌건 제가 쓴 15권 책인데 최근에 사실 한 4, 5년 동안 책을 못 써서 이거 볼 때마다 죄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평상시에 가는 시계인데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1분마다 한 번씩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약간 공간들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뜨신 헬로키티를 변형한 그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버전인데요. 사실은 자시하면 11시부터 1시고 또 축시하면 1시부터 3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12개를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배열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도 배열을 하는데 어느 게 원숭이인지가 마지막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원숭이고 어떤 게 뭔지. 왜냐하면 딱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소잖아요. 어떤 것들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엄마 왼쪽 게 원숭이에요? 오른쪽 게 원숭이라고 물어봤대. 엄마가 글쎄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의 어떤 보면 영화 평론가로서 인생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감독들이 있겠죠. 제 마음에도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그 다음에 잉마르 베리만. 영화 예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준 그런 두 명의 감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존이에요. 보시면 사실은 타르코프스키와 하는 제가 책을 원래 쓰려고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못 쓰고 있지만, 그래서 타르코프스키가 영화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죠. 그의 작품들 전부 다가 사실은 DVD로 다 갖고 있죠. 이건 타르코프스키 이미지고, 이쯤 되면 뭘 갖고 싶겠어요? 타르코프스키의 사인된 포스터 갖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비싼 게 딱 하나 있는데, 심지어는 타르코프스키가 어떤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영화제 포스터에다가 사인한 건데 그것도 제가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어쨌건 사지는 못했지만 이런 타르코프스키의 제 나름대로 신전 이런 데를 만든 거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두 번째는 사실 영화를 여기서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모니터로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훨씬 좋은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이 스피커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극장용 스피커거든요. 이 스피커가 있다는 얘기는 스크린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다른 경로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우리 사실 방송에서도 몇 번 살짝 보여드렸던 이 건물의 바깥에 있는 제 정문 바깥에 그 뒤에 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길이 한 6, 7m 되는 가로되는 스크린으로 만들었죠. 어찌됐건 보시면 저렇게 나오네요. 슬프다. 저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거 다 부쉈어요. 아유, 심지어 접네. 네. 어찌됐건 이전 파이어캐를 보시고 계신데 그게 지금 벽에 비춰지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 보면 생각보다 적어 보이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은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있고요. 제가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봐서 심지어는 이것도 지금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이게 빠지거든요. 뒤로 한번 빼볼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뺍니다. 빼가지고 이걸 이쪽에 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앉죠. 정말 여기 코앞에 앉고요. 때로는 여기 빈백을 둡니다. 빈백도 쓰는 법이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몰리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죠. 네, 이렇게 이런 자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작은 어쨌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훌륭한 그런 극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빈백으로 영화를 보는 일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항상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훨씬 더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메모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보고요. 또 메모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옆에 살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앞에 가서 봅니다. 요 앞에 여기 앉은 상태에서 저기 밑에를 대고 직접 쓰는 방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언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뮤직비디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걸 틀어놓고 여기서 1시간 동안 취향에 따라서 이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걸어놓고 이 화면에서 보면 정말 세월이 가는지 모르죠. 또 한 가지는 빈백 활용도가 높은 게 책 볼 때예요. 이게 책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책을 볼 때 물론 여기 아니고 약간 옆으로 가는데 여기다 저걸 티테이블로 사용하고요. 여기다 커피나 티를 놓고 이렇게 해서 책을 보기 시작하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책을 보죠. 이 상태에서 가볍게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백과 2층 공간이 책과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갖게 돼서 참 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대출금을 갚아야겠지만, 네. 어쨌건 여기 왔을 때는 너무 행복하죠. 제 나름대로는. 네, 이제 사실은 저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 상대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라서 조금 더 저한테 쾌적한 방식으로 짰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1층부터 5층까지 책장들이 일단은 컨셉상으로는 다 하나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지만 책꽂이의 일부분은 책상으로 사용하는 개념, 이런 쪽으로
여기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 앉아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가 꺼져 있지만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달의 베스트북 후보작들 그래서 보고 싶은 책들, 그런 책들을 여기다 꽂아놓고 이 중에서 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읽고 있고요. 일할 때는 거의 항상 음악을 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기에 CD들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몇 군데를 제외하면 12,000장 CD가 여기 3층에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정말 빽빽하게 꽂혀 있잖아요. 저기 A부터 시작해서 팝 CD들이 쫙 꽂혀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가면 저기 V에서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요 CD들이 꽂혀 있죠. 여기를 이제 약간 특별한 책장을 배치를 했죠. 굉장히 어떤 물결 치는 느낌도 있고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공간이 이렇게 곡선 형태 이렇게 디자인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가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와,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에는 물론 도면 같은 걸 그렸을 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곡면이나 비정형의 공간, 그런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가장 과감하게 펼친 게 3층처럼 느껴져서 저는 여기서 정말 대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공간이 특이한데 이걸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약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또 다른 어떤 물품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저 안에 공간을 보시면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게스트가 오면 여기를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약간 개방된 방의 느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손님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여기서 책 볼 때 많아요. 여기 누워서 약간 낮잠 잘 때도 있고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 보면 굉장히 빡빡해 보이는데 여기 누우면 여기 다 뚫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방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그런 공간이 아닌가. 자, 4층 왔습니다. 이제 1, 2, 3층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물건들이 특화되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공간처럼 마련을 했다면 4층하고 5층은 사실은 3만 권에 관한 책을 어딘가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타이트하고 좁고 또 책들을 집중적으로 꽂아 놓은 약간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4층에 있는 책들을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이쪽에서 관심사가 집약되어 있기도 하고. 자, 본격적으로 4층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좁죠? 이렇게 만들어야 책장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책이 많이 수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자체로도 또 미적인 느낌이 당연히 있고요. 4층의 책 위주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또 구석구석에 이런 따로 장식장 같은 걸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앞뒤에 있는 것들의 99%를 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책들이 쭉 꽂혀 있게 되죠. 근데 책들이 있는 곳이라서 책들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책들은 다 이제 수집품으로서의 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것들이요. 이거는 궤도님께서 정말 진짜 스윗한 사람이야. 이번에 작년 12월에 제가 건강 문제로 저는 뉴질랜드를 못 갔는데 궤도님하고 또 그 안현모님하고 두 사람이 제가 출연하는 또 다른 라플리클이라는 방송에서 뉴질랜드 출장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거대한 이 제품을 한국에도 없어서 미국에서 사서 비행기에 태워서 뉴질랜드에 가서 제임스 카메론을 만날 때 거기다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안현모 씨가 사진에 담아간 제 빨간 안경을 담은 제 얼굴을 보여주니까 제임스 카메론도 이 사람 나랑 인터뷰한 사람 알더래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을 위한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지금 층마다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아키아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책이 많아서 라이브러리고 1층 같은 경우에 뮤지엄이었었죠. 여기 안에 쓰여있는 Here and Now라는 구절이나 In the end, we all become stories라는 이 문장도 제가 다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 공간을 고획짓는 그런 명패 같은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장식장의 건너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제가 생각하는 특정 사람과 영화인과 관련된 영화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뭐 평생 가장 좋아한 그런 그 배우 중에 한 명이죠. 필립 시모 호프만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필립 시모 호프만의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다른 작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는 그 악당 캐릭터로 많이 떠올리세요. 요 바로 모습이고요. 미션 임파서블 3에 필립 시모 호프만 입었던 바로 이 셔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PSH라고 써 있죠. 물론 이제 보증서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네, 보시면 좀 으스스하시죠? 이전 파이아키아에도 이런 비슷한 공간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위에만 유리를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래 위를 다 붙여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보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 좀 잡아줘, 무서워. 네. 이런 공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공간인데 이렇게 하면 또 사실은 공중부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기념사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공간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보르헤스에서 왔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 때에도 이 건축가님이 보르헤스를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공간은 특히 그렇고요. 보르헤스의 소설 중에서 저희가 그 서문 특집 다룰 때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서문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그 바벨의 도서관이 모델이에요. 그 바벨의 도서관에서는 정육면체가 되는 그 방들이 무한대로 뻗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여기에 무한대는 아니지만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그런 방을 만든 거고요. 여기는 사실은 보르헤스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이 보르헤스의 구절이 적혀 있는 매그네틱 같은 것도 현호준 씨가 또 선물을 해줘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다면, 바벨의 도서관 자체는 소설이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없죠. 그 시각적인 이미지는 누구나 지금 이걸 보면 떠올리는 것처럼 인터스텔라의 그 테서렉트가 떠오르죠. 블랙홀 안의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그 크리스토퍼 놀런이 공간을 만들 때 시각적으로 보르헤스를 참고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르헤스와 논란이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사실은 이 공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보통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일 많이 찍습니다.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화면이 작아가지고 네, 이렇게 찍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면 엄청 이 정도로 비끼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걸 위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득한데 이렇게 이러고 깎고 가고 찍는, 아이고 뒤로 넘어지겠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건 진짜네. 이거 이렇게 해서 다리를 감추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찍으면 굉장하죠. 이게 뭘까요? 네, 이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책들을 꽂아야 되기도 하고, 여기 전부 다 문학 전집들, 아까 애초에 보르헤스의 소설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문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집을 꽂게 되면, 전집은 기본적으로 디자인들이 다 같잖아요. 책 등으로 꽂았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책들을 꽂은 것보다 전집류만 문학으로 꽂게 되니까 훨씬 더 이 무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걸 노려서 사실은 일부러 전집들만 꽂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거 혼자 제가 다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바벨의 도서관 같은 공간을 지나왔고요. 바로 지나오면 이 뒤에를 약간 어린 날에 콕 박혀있는, 어렸을 때 옷장 같은 거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좁은 공간 이런 데 대한, 또 어린 시절에 다락방 공간에 대한 향수, 무엇보다도 어린 날을 생각하면 어머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공간은 전체에서 이제 보면 유일하게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가면 누울 수 있고요. 한 사람이 누우면 심지어 이렇게 누울 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여기에 등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다락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거기다가 약간 협소한 데에 대해서 약간 밀폐된 느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러라고 여기 심지어는 창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이 계단을 향해서 되어 있고, 이 창에는 또 사랑스럽게도 아이스크림 녹는 고양이 상을 또 거기다 배치를 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저희 어머니가 뜨신 거예요. 내가 저걸 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수많은 이것들 어떻게 다 뜨셨나 싶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뜨신 거를 컬렉션을 모아놓고 있고요. 제가 요즘은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또 신제품 뜨시면 사이즈 좀 작게 떠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넣을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뛰셔서 또 이렇게 활동하셔서 너무 좋죠.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표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후자일 때가, 대표적일 때가 바로 고양이랑 같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를 조금 더 선하게 만들어주는 두 마리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정작 걔네들이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오면은 난리를 칠 거고 이걸 다 부술 테니까. 네. 하루랑 소미한테 아, 싫어. 그거는 싫어.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여기 이제 5층 공간입니다. 5층은 문학책들을 많이 꽂아놓고 영화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레드존입니다. 레드존 아이디어는 제가 낸 아이디어지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기도 했고요. 그때 레드존을 기본적으로 옮기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로는 올라가고 옆으로는 조금 좁아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레드존을 여기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구멍을 내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서 뒤에도 약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공간을 뚫어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면서 딱 보이는 조만큼만 붉은색으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두어서 이 레드존이 확장되는 느낌? 이런 걸 주기도 했습니다. 빨간 안경들 짝 귀엽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평생 썼던 빨간 안경들입니다. 이 중에 몇 개는 선물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빨간 안경을 선물도 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중으로 돼서.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딱 끼면 벗으면 또 안경이 있는. 손흥민 어느 순간 지금 안경이 지금 검은색이죠? 아, 그러네? 아, 네. 옷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럼요. 옷 때문에 입은 거고요. 원래는 이 안경이죠. 이 알이 없는데요, 지금. 네, 원래 이 안경이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5층의 레드존 뒤쪽은 역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잠깐 보시게 되면, 네, 그냥 좁게 되어 있지만, 제 3층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일을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안락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가족들이 여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와서 일을 한다면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제가 출연한 방송들에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컵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일일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때 약간 좀 멋쩍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사인에다가 뭐 안현모 씨나 김태훈 씨 사인을 받는다거나 영화등 때 사인이 있다거나 우리는 왜 안 만들어요?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에서 홍진경 씨나 유병재 씨 사인을 받는다거나 여기 있네? 만들었구나. 미안해. 취소해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이전 버전, 큰 그림 버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인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인 꼭 해서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정말 옛날에 봤던 책들이 여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게 언제 책들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무렵에 가장 많이 보았던 삼중당 문고거든요. 그 당시에 300원 정도의 책으로 서점에서 팔았는데 이런 책들 한 권 한 권 사서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실 이런 책들 상당수는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한 수십 권이 남아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진짜 오래됐죠. 이런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성수중학교 여기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문을 나오는데 행상이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이 책을 전집류로 팔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이상한 시대죠. 근데 1학년 때인데 나오는데 제가 한참 막 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이 한국 대표 단편 문학 선집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사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돈을 안 냈어요. 물론 나중에 돈을 냈습니다. 집에 나중에 해서 냈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전집을 사서 모두 한 10권쯤 되는 전집인데 지금 한 3권 빠졌네요. 이걸 사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 종이가 뭐 부서질 것 같죠. 책도 이렇게 바랬죠. 지금은 사실 이 책을 보는 용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새로 쓰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아키아를 투어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전에 파이아키아하고 달리 여기는 이제 공간적으로 좁고 그게 위로 이제 한 5개 정도 층 정도 올라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눈에 잘 안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축가님이 선물해 준 건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게 옥상이고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이게 5층 공간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한국문학의 방이고 여기가 이제 문학 이론서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또 다른 일하는 공간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려움이나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네, 돈 빌리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이번에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야 있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공사비와 뭐 등등등 모든 비용의 한 70-80% 정도가 전부 다 대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야 이러다가 이거 다 못 갚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럼 다시 뭐 그냥 팔아서 해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공간을 이렇게 꾸며서 누구한테는 꿈의 공간일 것이고 누구한테는 부러움의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꿈의 공간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 공간이 너무 좋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약간 두려움 같은 것이 솔직히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제가 이 공간을 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는데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남은 노년까지 잘 늙어보자 라는 것이 제 인생에 남은 작은 어떤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공관님 그러면 이게 마지막 공간, 마지막 파이아키아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한 500평 해야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파이아키아를 만들 때도 여기 이런 공간을 제가 마련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기술적으로 일단 경제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공간을.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 어딜 가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나 뭐 저의 어떤 상태로 보나 제가 여기서 장례식 때 나가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알 수는 없죠. 어찌됐건 이 공간을 제가 저를 위해서 쓰지만 또 어쨌건 다양한 저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저한테는 사무실이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다른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점점 최근 들어서 몇 년간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고 해서 점점 폐쇄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관계를 정말로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정말 동굴에 처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생각은 이거를 어떤 분들에게는 한번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의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박물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개인 박물관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 10유로, 20유로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박물관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개인 박물관의 소장품이나 공간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도 그 금액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고요. 어찌됐건 그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애써서 만든 어떤 특정한 취향으로 만들어낸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또 어쨌건 희귀하게 보이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런 폐쇄적인 상황을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떤 날을 빌어서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뮤지엄처럼 작은 개인 박물관처럼 한번 공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아키아 공간을 더 자세히 그리고 상세히 보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랜선 투어 풀 버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함께 즐겨주세요.